911. Hi. I'd like to report an erratic driver. The median, he was driving like 75 miles an hour down West Main, and on my way to my friend's house, like it started off normal, and then all of a sudden he just started driving super crazy, blowing his 2월의 어느 토요일, 우버 운전자였던 제이슨 브라이언 돌트는 이유도 경고도 없이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6명을 살해하고 2명을 중태에 빠뜨리는 무차별 총격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은 도저히 믿기 힘들 만큼 조용하고도 무자비하게 이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한 손님을 내려준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곧바로 다음 손님을 태웠습니다. 운전 중엔 라디오 음악에 맞춰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손님에게 농담을 건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우버 기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그는 차를 세운 뒤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걷던 사람들에게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돌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승객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분노도 복수도 정치적 동기도 없었습니다. 희생자들과는 단 한 번의 인연조차 없었고 모든 범행은 철저히 무작위였습니다. 2016년 2월 20일 토요일, 미시간주 칼라마주 도심은 낮 기온이 섭씨 10도까지 오르며 쌓였던 눈이 녹고 겨울의 끝이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시민들은 혹독한 계절이 지나간 것이라 믿으며 평온한 주말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날은 악몽처럼 기억될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맨 멜런이라는 남성은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 두고 온 자신의 차를 찾기 위해 우버를 호출했습니다. 도착한 차량은 실버색 쉐보레 이퀴녹스였고 운전자는 우버 앱에서 리뷰가 좋은 제이슨 돌튼이었습니다. 차량의 뒷좌석에는 제이슨의 반려견도 타고 있었으므로 맨 멜런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운전 도중 제이슨은 블루투스를 통해 전화를 받았고 통화 내용은 그의 아들이 제이슨에게 오늘 집에 와서 저녁을 함께 먹을 거냐며 묻는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통화를 마친 직후 제이슨의 운전은 급격히 비정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신호를 무시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보도 위로 차를 몰며 과속으로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마치 연료를 모두 소진하려는 듯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채 폭주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맨 멜런은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모습에 공포에 질렸지만 제이슨은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날씨 이야기를 하며 광란의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차량이 목적지에 미끄러지듯 멈춰서자 맷은 거의 도망치듯 차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제이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차량을 몰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맷은 즉시 911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신고했으나 경찰은 실제로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크게 개입할 수 없었으므로 순찰차에 경보만 전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시민들로부터 잇따라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I just got passed by a silver Traverse going southbound on Douglas, probably every bit of 100 miles an hour. There was a man going roughly 70, 80 miles an hour weaving in and out of both lanes of traffic. 심지어 차량에서 한 남성이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듯한 장면을 봤다는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맨 멜런의 여자친구는 페이스북에 이 차량의 우버를 절대 타지 말라는 경고글을 올렸고 이 글을 계기로 사람들은 점차 단순한 난폭운전이 아닌 매우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제이슨 돌튼의 차량을 수배했지만 그 시각 그는 집으로 돌아가 위스키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곤 아무렇지 않게 총기와 방탄조끼를 챙겨 나와 그는 또다시 우버 기사로 복귀했습니다. 오후 5시 42분 10대 소녀 메이 씨가 우버를 호출했고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제이슨이었습니다. 제이슨은 메이 씨가 호출한 주소로 우버를 몰고 도착했지만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차장을 천천히 돌며 메이 씨와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콘도 단지 한켠에서 두 아이와 함께 집으로 향하던 여성 티아나 케루더스가 제이슨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곁에 차를 세운 제이슨은 창문을 내리고 티아나에게 우버를 불렀는지 물었습니다.
티아나는 아니라고 답했고 고지어 왜 단지 안에서 그렇게 위험하게 차를 몰고 다니느냐고 제이슨에게 신경질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몰고 자리를 떴고 티아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갑자기 차를 돌려 다시 그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차를 멈추더니 조용히 창문 너머로 총을 들어 올려 티아나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총성이 울려 퍼졌고 단 몇 초 만에 14발의 총탄이 티아나와 그녀의 아이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티아나는 아이들을 향해 도망가라고 소리쳤고 그 직후 4발의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을 들은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달리기 시작했고 다행히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총격을 마친 제이슨은 곧바로 차량을 몰아 현장을 빠르게 이탈했으며 도주 중 또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티에나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긴급 수술 끝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칼라마주 전역에는 긴급 경보가 발령되었고 은색 SUV, 총기 난사범, 우버 기사라는 키워드는 시민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제이슨의 차량과 번호판 정보는 이미 경찰에 의해 특정된 상태였으며 첫 피해자였던 맨 멜런은 경찰에게 제이슨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저녁 6시경 제이슨은 자신의 차량이 손상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침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는 곧장 부모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검정색 쉐보레 차량으로 갈아탔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그가 처음에 타고 있던 실버색 SUV를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현재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권총을 교체한 뒤 다시 우버 기사로 복귀했습니다. 토요일 밤은 특히 바빴고 그는 몇 명의 승객을 태웠으며 나중에 이들은 제이슨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라디오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부르며 분위기는 평온했고 차량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한 고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밤 10시경 제이슨은 칼라마주에 위치한 한 기아 자동차 딜러십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는 리치 스미스와 그의 17세 아들 타일러가 새 트럭을 살 계획으로 매장 앞에 전시된 차량들을 둘러보고 있었고 추운 날씨 탓에 타일러의 여자친구 알렉시스는 따뜻한 차 안에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아무렇지 않게 차량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가 어떤 차를 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말 몇 마디를 나눈 뒤 제이슨은 갑자기 총을 꺼내 들었고 두 사람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알은 무려 16발이나 쏟아졌고 리치와 타일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근처 차량에 남아있던 타일러의 여자친구 알렉시스는 충격과 공포 속에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제이슨은 그녀에게는 접근하지 않았고 곧바로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정신을 겨우 추스른 알렉시스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타일러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곧 현장에 도착했지만 제이슨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15분 뒤 제이슨은 칼라마주 외곽에 위치한 레스토랑 크래커 배럴의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도심에서 공연을 보고 귀가하던 중이던 5명의 여성이 각각 2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있었고 제이슨은 또다시 이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인해 메리 조나이, 메리 루나이, 도로시 브라운, 바버라 호손 이렇게 4명의 여성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함께 있던 14세 소녀 에비게일 코프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지만 놀랍게도 살아남았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과 CCTV 영상은 범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검정색 쉐보레였음을 밝혀냈지만 경찰은 여전히 제이슨이 처음 타고 있던 은색 SUV를 수배 중이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사건들이 동일 인물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뉴스에서는 칼라마주 카운티에서 벌어진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용의자는 여전히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무작위 연쇄 총격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도시 전역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광란의 상황 속에서도 제이슨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우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은 그의 행동에서 그 어떤 이상한 기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기사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자정이 지난 시각 한 경찰관이 도심 속에서 수배 중이던 제이슨이 몰고 있는 검정색 쉐보레 차량을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무전을 통해 지원을 요청한 경찰은 차량을 세우는 데 성공했고 총을 꺼내 저항할 것을 우려했지만 제이슨은 뜻밖에도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수사 당국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실제 제이슨은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했고 그 어떤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칼라마주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으로 최소 6명이 목숨을 잃었고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이슨과 희생자들 사이에는 개인적인 원한도 감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후 그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제이슨에게는 어떠한 범죄 전력도 존재하지 않았고 공범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 돌튼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내와 2아이를 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날 하루 동안 이유 없이 시민들에게 총을 겨눈 연쇄살인범이자 그 사실을 숨긴 채 다시 차를 몰고 시민들을 태웠던 이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45세였던 제이슨은 인디애나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시절 가족과 함께 미시간주의 칼라마주 지역으로 이주해 정착했습니다. 자동차와 총기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컸던 그는 한 차례 도둑을 맞은 일을 계기로 본격적인 총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함께해온 아내 그리고 당시 15세 아들과 10세 딸과 함께 칼라마주 교외의 조용한 마을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과 친구들은 그를 친절하고 조용한 전형적인 중년 가장으로 기억했습니다. 평소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본업은 보험 조정사였지만 그는 가족들과 함께 디즈니월드로 여행을 가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버 운전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버 드라이버로서의 평판도 매우 양호했고 문제를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내 캐롤은 며칠 전부터 남편이 약간 지쳐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정규직 일을, 밤에는 우버 운전을 병행하느라 피곤할 뿐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가 평소보다 조금 더 말이 없고 무기력한 느낌을 받았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어떤 이상 행동도 없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범죄는 보통 사전에 불안한 징후나 명확한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이슨의 경우 그런 징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성향도, 종교적 극단주의도, 음모론에 대한 집착도 없었고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이력도 없었습니다. 체포된 후 제이슨은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앞에서 그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버 앱에 의해 조종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어느 순간 우버 앱의 상징이 동방의 별로 바뀌었고 그 상징은 프리메이슨과 관련된 악마적 표식이었다는 겁니다. 앱을 클릭하자마자 화면이 악마의 얼굴로 변했고 이후 자신은 그 악마의 지배를 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there was like a devil head that popped up. And I pressed that button. And that's where all the problems went after that. I've experienced the full body takeover. It literally has control of you. I would have never done any of these atrocities that have happened. Right. What made you get your firearms tonight? The app, the Uber? Yeah. Is that what made you put the vest on too? Yeah. Do you remember shooting people? There's like little spots where it pops in and pops out.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수사팀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칼라마주에서 일어난 비극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그가 범행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했으며 행동은 매우 조직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과 법원은 그의 주장을 신빙성 없는 것으로 간주했으며 대중들 또한 그의 진술을 변명에 불과하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이슨 돌튼은
6건의 1급 살인 혐의, 2건의 살인 미수, 그리고 8건의 총기 사용 관련 중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그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신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신 감정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제이슨은 증거 심리를 위한 법정에 다시 출석했으며 그 자리에 첫 번째 피해자였던 티아나 캐루더스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4발의 총상을 입고도 끝까지 아이들을 지켜낸 생존자였습니다. 티아나는 살아남기 위해 죽은 척을 해야 했다며 그날의 기억을 되짚으며 끝내 눈물을 글썽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이슨이 갑자기 혼잣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아무런 맥락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중얼거렸습니다. They're black bags that people drive around and look at. It gets real like, hey, it's time people look. And then that's when to tell people it's time to get to temple. Joe, you need to listen to your attorney, right? Yeah, you need to get to temple because you need to get going. 제이슨은 변호사와 함께 신전에 가야 한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 중얼거렸고 증언대에서 그의 기이한 모습을 지켜보던 티아나는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티아나는 총을 맞았을 때보다도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광경이 더 공포스러운 듯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일순간 혼란에 빠졌고 결국 제이슨은 강제로 제압당한 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제이슨은 진짜 정신이상자인지 아니면 그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망상과 허위로 가득 차 있었지만 총격 전후의 행동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이성적이었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대비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재판은 2019년 1월 7일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제이슨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이 결정을 오래전부터 원해왔다며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갑작스레 유죄를 인정한 배경에는 정신감정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정신 이상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지지 않았고 그의 범죄는 계획된 행동으로 법은 그에게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9년 2월 제이슨 돌튼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Life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as mandated by statute. 법원은 그를 미시간 교정청에 넘겨 영구 복역토록 결정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